두 명만.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 감독님 주신 거 그냥 카톡 받아가지고. 야 대단하시네. 짜증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하셔. 그 불과 준지 한 시간 좀 넘었는데. 오늘 제가 오신 때고 그러죠. 대단하시네. 다 오신 걸로. 아니, 저 지금 문 잠가 버리시고요. 예. 방송 중이라고 해서 좀 잠가 버리세요. 조금만 기다릴까요? 네, 그러면 5분만 있다. 손으로 쓸 수 있어요? 찌개를 하게 되면 손으로 쓸수 아니 아니요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없어요. 쓸수 없어요. 지금 다 서른 시대인데 너무 진다니까요. 아이고. 여기다 천간이 보면 그냥 이렇게. 이거 완전 첨단 아니야? 요거는? 거의 두 분은 수중에서 오신 분들 오셨네. 저 서울에서 멀리. 서울에서 지금 우리 권명호 박사님께서 지금 막 들으십니다. 5시 10분에 도착하신다고 그랬는데 눈이 와가지고 오다가 살짝 미끄러 넘어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시냐고 좀 늦은 모양입니다. 네. 자, 어서 오세요. 우리 권명호 사장님. 예, 박사님 나오세요. 예, 예. 어차피 뭐 늦게 약속 안 지키시고 늦게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지금 또 바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막바로 우리 권명호 박사님 되게 일찍 기다렸어요. 혹시 저기 명함 좀 알아주세요. 명함 멋있게 인사시켜드릴게요.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기 저 지하철이 빵꾸 하나. 빵꾸났죠? 선생님 화장실 비번이 뭐예요? 2580. 2580 2580. 근데 2580인데 너는 안 들어가요? 아니 안 들어. 그냥 뚜껑 열었다 닫으면 되는데 자, 그 화장지 있어 정볼로. 그거 지저분한 거야. 곰팡이 병이 생긴다 그거. 일단은 2580인데 혜림 씨, 꾹 약간 누르고 잡아당겨야 돼요. 나올 때는 약간 잡아당겨서 열어야 돼. 왜냐면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 들어갔다가. 내가 들어가서 못 나왔어요. 네, 저는 지난번에 이분이 못 나와가지고 전화 오더라고 나한테. 일부 해가지고 나왔어요. 예. 일부가 출동했어요. 아유, 세상에 빵 막히는데 죽이는 줄 알았어요. 유석신 선생님 여기 앉으시죠?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저희 방송이 이제 3월 달부터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특별히 또 광고주님께서도 오셨고 오늘 특별히 특별한 날이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느낌이 좋죠. 오실 때 그죠? 서울에는 안 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화장품 우리 광고주 여기다 세미나 할 때는 이쪽을 보고 했거든요. 사실은 저쪽에서 거긴 그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했는데 여기도 진짜 괜찮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우리 저 방송에 한 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우리 방송에 디스플레이 했던 아티스트, 폴라워 아티스트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백승미 우리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쁘시죠? 네, 소녀 같아 소녀. 여기 저 언니부터 엄마, 아빠, 그러니까 다 알아 내가 집안 식구들. 우리 디스플레이가 다 한 거예요. 방송 스튜디오 저 나무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예. 그 치가 오랜 또 지인이다 보니까 받을 거는 한 500만 원인데 아주 싸게 벌었어요. 나머지는 돈 벌어서 갚겠다고. 그죠? 네.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냄새가 나, 향이. 예. 향기. 다 이거 몰라요. 디스플레이 이거 봐봐. 뭐 남자가 이거 하겠냐고. 그죠? 이쁘게 이렇게 꾸며놓으신 장본이지 이분이요. 그래서 저하고 또 소중한 인연 때문에 오늘 오셨습니다. 지금 화장실 가신 분은 저 탁구 동호인에 탁구 뒤늦게 탁구에 빠져가지고 좀 완전 그러더라고. 6시 넘어서 좀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병원 갔다 와라 지금. 왜냐면 저게 약간 팔목 힘이 없으면은 아니 큰 건가 봐. 임상철 이사님 조심해요.
우리 그 권명호 우리 형님부터 먼저 인사를 할게요. 그 서명이라는 컨설팅 회사인데요. 뭐냐면은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운영하다가 이제 뭐가 잘못되고 그러면 아이디어 제공도 해주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맞죠? 네. 그리고 또 봉사로 노래로 가수로도 또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권명호 사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하고는 그 여수에서 어떻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유튜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여수 그 오동도 다리를 걸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미천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 내용도 그렇게 지금 뭐 저기 유익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재밌었나 봐요, 그죠? 네. 네,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멀리 오셨어요. 강남에서 오셨습니다. 강남에서. 예,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따가 좋은 시간 갖게요. 조금만 멘트. 예, 그리고 여기 이쪽 오세요. 네. 자, 우리 권명호 사장님이 오늘 또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소개만 하고 안 듣기는 좀 뭐해서 원래 좀 마이크빨이 좀 있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저 서울에서는 눈이 안 왔어요. 근데 여기 딱 도착하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걸어왔고요. 저는 아까 이 감독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지만은 저는 영업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조미료에서 미용그룹 지금 대성그룹인데 거기서 25년 주로 영업 마케팅만 했습니다. 하고 또 중소업체가 이제 뭐 마니커라든가 이렇게 닭고기 회사 그쪽 해가지고 배합사료에서 이렇게 해서 중소업체도 임원으로 영업 마케팅 임원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종료하고 제가 영업 마케팅 컨설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냥 영업이 되는 곳에는 발로 뛰면서 전국을 다닙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부산, 울산에 갔다가 오늘 이제 우리 이 자리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비워놓고 내일 또 대구, 경북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가 필요한 곳이라 그러면 찾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머리 쓰는 그 브레인 마케팅이 아니라 발로 뛰어가는 풋 마케팅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자리를 우리 이 감독님이 초청을 해서 여기에 합류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저를 선택을 해주셔서 그래서 선택한 만큼 제가 기대 그 이상으로 제가 보좌하고 지원하고 또 같이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저도 무대 체질인데 말씀을 더 잘하시네. 예. 자, 우리 가장 또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먼저 또 내빈이로 오셨잖아요. 오늘 또 주인공이니까요.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공지한 대로 한국능률협회 상무이사로 지내고 계시는 우리 임상철 우리 상무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치 10명 같지만 100명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역할을.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웃음 치료사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강사, 유명한 강사 이효셉 강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머니 패턴 저자로 유명하죠. 여자 자존감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김채송화 박사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짜리 빨간 우리 옷 입으신 분이요, 부산댁입니다. 이나연 우리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희 방송 인생 방송에 또 가장 미인입니다. 임성욱 우리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격이면 성격, 또 미모면 미모,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 우리 김태임
저 빠졌다고 받았다 야. 사업 대표. 네. 언급해 주세요. 네. 무슨 대표? 사업 대표. 아 사업 대표 맞아요. 뭐 무슨 사업이죠? 메모리 프렌드. 네. 이따가 소개하는 시간 되겠어요. 자 대표님이십니다. 예. 네. 아니 남편이 워낙 같이 나하고 이제 친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 새끼 누구냐고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소개시켜 주더라고. 머리가 하얘니까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안심이구나.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딱 좋더라고 저한테. 이놈아 힘없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그 남편하고 친해져가지고 테니스를 같이 쳐요. 지금 매 운동을 그렇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아까 이제 소개하셨죠? 우리 플라워 아티스트 우리 백미소 네, 대표님. 소개가 돼. 그리고 전국 매출 1위 KB 전 국민은행 은행장은 아니고 지점장으로 계셨던 이명주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예, 지금도 대출을 안 되는 걸 대출 만듭니다. 이분이. 예, 그리고 저는 여기 방송 NDN 방송 주인장 이대승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급하니까요. 먼저 우리 임상철 성비사님의 인사만 읽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인사하시고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죠? 네네네. 억수로 반갑습니다. 임상철입니다. 서울에 눈이 와닿다고 하는데 저는 인왕산 밑에 강원도 쪽 거기 사는데 오늘 출근하기 전에 2시간 휴가 내고 산에 갔다 왔어요. 너무 예뻤어요. 야, 그래서 오늘 눈보다 더 아름다운데 감성이 눈 속에 비치는 걸 보고 야, 나 참 그래도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은 사실은 우리 이 대표님 지금 사회 맡으신 대표님하고 우연찮게 얼떨결에 만났어요. 작년에 만났고 1억 첨단 클럽에 1억 멤버들이 들어가는 그 클럽이 있었는데 거기에 와서 이제 우리가 영상도 찍고 했던 건데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또 같은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좋다. 그럼 우리 회사 한번 놀러 오시라. 이런 일도 좀 하시니까 좀 연결도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다가 또 어떻게 또 이 방송 이런 거 하니 오셔서 전무님이 갖고 있는 그 일자리에 대한 분야의 달란트를 좀 나눠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또 들이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가보자. 실체가 뭐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초토하면서도 그죠? 아기자기하면서도 표현하지 않았던 내면의 영상에 대한 감독님의 사랑, 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냥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솔솔한 부분에 자연스럽게 지금 매료돼서 좋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특히 시니어 50대 이후에 되신 분들의 일자리를 한번 터치해 주겠다. 미흡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저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오늘 MBN 방송과 함께하는 인생 행복, 건강 만땅 그리고 일자리 창출 세 가지를 보따리를 이 만남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던 간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인간은 사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치 있게 사는 거하고 그죠? 물질이든 육신이든 건강할 수 있는 롱타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그죠? 또 내가 자합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자합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동력의 청년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제가 우리 귀한 시간에 짧게 한 15분, 20분 정도 압축해서 제가 해왔던 스토리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능률협회에 35년째 고졸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전무까지 하고 여기 빠졌습니다만 37의 능률협회 교회에서 사장도 했었고요. 대학을 6번 만에 들어가서 5번 떨어지고 그 스토리가 고등학교 자취방에서 연탄가스를 먹어가지고 시험 한 일주일 남아놓고 되게 위독한 상황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내를 해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명함을 주면 그냥 근성으로 외우면 안 외워집니다. 눈으로 찍어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외우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장애인데 등급이 안 나온 장애죠.
그렇게 해서 뭐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농민협회는 62년도에 설립해서 많은 기업들, 지금까지 한 63년째 들어가는데 많은 기업들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을 기반으로 전략적 마케팅, 홍보 마케팅 여러 방면의 교육들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저도 35년 열심히 달려왔다. 그 와중에 저는 22년 전부터 일자리에 대한 문제, 왜 농민협회가 기업 교육만 시키고 산업교육 컨설팅만 하냐? 앞으로 그네들이 은퇴하면 또 그네들이 과거에 우리 농민협회 고객사였던 사람들이 그죠? 은퇴가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 하고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슬로건을 걸고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농민협회의 기존 이 사업이 아니라 이 영역 사업은 제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IMF를 통해서 이제 IMF 때 우리 기업들이 부도나고 해가지고 농민협회 때 부도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기로 해서 농민협회가 기업 교육만 시키지 말고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자. 정부 예산, 일자리 이런 쪽에 특화시켜서 엄청나게 지금 농민협회 63년 됐는데 제가 16년째인데 만든 지가 전체 매출액의 72%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과거의 어떤 그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비즈니스의 가치를 만들 거냐 이 속도가 과거 속도가 달라요. 엄청 스피드하게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60년하고 지금의 6년하고 맞먹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나를 뽑아주면 우리 집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하고 공약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그래 그러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론화시켜가지고 정부 행안부하고 고용부에서 입법화시켜서 지금 저희들이 농민협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평가하고 시상하고 당신이 말했던 부천시장이 일자리 어떻게 만든다고 했지, 경기도가 어떻게 만든다고 했지, 서울시가 어떻게 만든다고 했지, 뭐 그것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오픈해서 그 지역에 오픈해서 평가를 받는 12년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소상공인들 지금같이 지역에 지역 경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를 정치인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은 예산을 주고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말은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 지역 경제에 짜장면 집을 해야 되나, 그 지역 요 상권을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제가 최초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국내 최초로 IMF 때 만들어서 600만 원 가지고 투자한 사람이 지금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개발 전문가입니다. 농민협회 전부로 있지만 이런 것도 하지만 하나의 직업으로 보면 직업을 만드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직업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는 IMF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막 갑자기 뭐 아버지 뭐 우리 형님들 다 사표 쓰고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일할 때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행주치마, 행주대교 그때 그것처럼 우리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금모기처럼 여성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성이 일자리 만드는 프로그램에 제가 최초로 시작했죠. 그래서 그 라디오 방송에서 여성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어떤 약간 뭐랄까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15개 정도 직업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왜 남자들한테는 직업을 개발하지 않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업가치, M&A 평가사, 펜션이라고 하는 문화가 또 들었으니까 펜션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 또 어떻게 컨설할 거냐, 법정관리 신문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과정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과정을 그동안에 만들었고요. 국내 제가 최고 직업개발로서는 최다 개발자입니다. 30분째 만들었던 직업은 맛평가사라고 맛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겁지겁 먹고 맛있다, 죽이다, 짜다, 맵다 이것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건데 음식을 먹으면서 시적이고 그죠? 감동적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 될 거다. 그래서 표현은 겉으로 보이는 표현은 그런 어떤 우리 음식 문화의 급한 문화 그죠? 그런 문화를 좀 솔로솔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음식 점심 먹는 시간을 1시간 반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농민협회에서 선정한 맛평가사 300명이 놀부버섯에 가가지고 맛을 평가해서 신문에 발표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핵폭탄 같은 걸 하려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압력을 좀 받았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조금 내 의도하고 다르나 싶어서 만들어 놓고는 활성화를 못 시켰습니다. 단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별도로 법인화시켜서 대한민국의 맛이라는 걸 가지고 정말 짜다 맵다가 아니라 영양식품까지 골고루지 못한 프랜차이즈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고, 그죠? 또 이렇게 정말 개선시키기도 하고, 그죠? 그런 영향력을 만들겠다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천연비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취업을 시켰냐면 문화센터는 여성의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끝나고 집에 갈 때 바구니에, 그죠? 백화점에서 뭐 물건 사게가 만드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줌마들만 모았어요. 얻어줘. 아줌마들만 28명 모아서 감사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전국의 백화점 신세계, 그죠? 그때 이제 6화 있을 때 부도나기 전에 6화 해가지고 현대백화점, 롯데 해가지고 전국에 파견을 시켰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아줌마들이 선생님, 강사님 소리 들으니까 해출하는 거죠, 그죠? 맨날 아줌마 소리 듣다가, 그죠? 그런 좀 의미 있었던 그런 직업들이 섰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직업들을 개발하고 책도 쓰고, 저는 또 하나의 또 스토리 브랜드 전문가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고향에 어머님이 수십 년 동안 미역은 말라서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죠? 미역은 말라서 팔아야 되니까. 저렇게 쭈구리가 하나 있으면요, 한 2달 동안 미역을 해야 되는데 3월, 4월 달까지 또 뭐 5월 달 초까지 하는데 돈 벌어갖고 다 병원 갖다 줘야 됩니다. 저렇게 하다가 혈압 높으신 분들은 쓰러지기도 하고요. 어릴 때 쓰러진 우리 왜 쓰러진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하다가 쭈그려서 저 중에 한 분인데 쓰러지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감에 어머님이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진 줄 몰랐죠. 어지러우니까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왔죠. 내려갔더니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머리 이상인 것 같아서 가보니까 뇌출혈인 거야. 와.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운 좋게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야. 수술 없이 약물 치료했는데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1년이 된 거야. 다시 미역철이 돌아온 거야. 이 미역은 자연산 미역은 딱 2달밖에 안 나요. 양식 미역은 1년 내내 나지만. 그러니까 아들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다른 사람들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거 아닌데 우리 어머니, 저렇게 어머니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처음으로 외도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국에 미역을 들고 나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일부러. 이 미역은, 그죠? 나가서 이제 한참 막 노래 부르는데 갑자기 대구 지하철 뭐 화재 사건인지 뭔지 사자가 방송이 속보로 나가니까 내 노래 부르기 전에 분위기 쫙 하니까 이게 올라오겠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마케팅을 했거든요. 아쉽게도 나같이 어쨌든 목적은 1등이 목적이 아니라 어머니가 딱 미역이 홍보됐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태풍미역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태풍도 이겨낸 태풍미역. 그렇지, 태풍도 이겨낸 태풍미역. 저 미역을 먹으면 얼마나 천년의 에너지가 넘치겠습니까? 라고 하는 흡입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초기 때 지금 13년 됐는데 지금은 2,400박스 씹합니다. 브랜드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나는 뭐든지 또 하면 되겠구나. 브랜드 전문가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어느 날 진짜로 돈 받고 브랜드를 개발해줍니다. 아이스크림은 그동안에, 그죠? 대부분 그 냉장고에서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냉장고에서 팔아야 되는 아이스크림,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그죠? 다 고객이 와서 아이스크림 문 딱 열면 밑에 있는 아이스크림들이 나를 사주세요 하고 막 오왕장왕 할 것 같아요. 너무 추운데, 그죠? 야, 그래, 아이스크림 따뜻하게 팔아보자.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혜태 사장하고 골프를 치다가 브라보콘은 여러분 다 아시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죠? 살짝 데이트. 혜태 브라보콘. 야, 기가 막힌 그 CF 송이잖아요. 자, 그럼 브라보콘, 콘 빼고 브라보 뭐 뜻이죠? 브라보. 최고. 그죠? 아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그 브라보 아닙니까? 이 브라보콘을 아이스크림으로 파는 게 아니라 브라보로 팔아요, 브라보. 그러니까 이 회사 대표님이 말이 되나? 냉장고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이스크림을 팔았는데 무슨 의미의 브라보를 어떻게 팔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만한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딱 팩트가 가지고
그 팩트를 가지고 이해시키는 게 진짜 이해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장을 가지고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본사. 혜태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혜태 제과의 아이스크림 사업부가 있었는데 혜태 제과가 크라운 제과로 팔리면서 돗대기 같이 묶여서 팔았을 거 아닙니까? 크라운에서 사고 보니 이 아이스크림 사업부만 만날 적자였던 거예요. 전체를 봤을 때는 괜찮은데 티가 안 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크라운 제과에서 야 이거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물로 내놨는데 빙그리가 사버린 거예요. 네. 빙그리가 샀는데 사보니까 합병을 시키려고 하는데 얘들은 뭐냐면 매대 가면요 아이스크림 통이 몇 개가 많느냐가 돈 버는 거예요. 빙그리 합병해버리면 어떻게 혜태 아이스크림 공간은 사라지고 버려지는 거니까 그럼 빙그레 오면은 빙그레에서 혜태 아이스크림을 같이 팔아야 되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혜태 아이스크림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대로 혜태 팔았던 자리를 유지하자. 의를 쓴 거예요. 그 아이디어 낸 분이 사장이 된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분을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골프를 친 거야. 와 대단하다. 그랬더니 매출이 계속 적자니까 큰일 났대. 자기 대표가 맡긴 맡았는데 그래요? 좋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매출액을 100억을 한번 더 만들어보겠다. 컨설팅 뻥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옆에 근무하고 컨설팅 경험도 일고 있으니까 실력을 조금 긴가민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오면 다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한 장을 딱 갔더니 무슨 PF 한 장밖에 없냐? 그래서 만들었어요. 인생 브라보콘 뭐냐면 회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예? 그 무슨 전 다 싸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를 만든 거예요. 회사 좋은 일이 있을 때 생일날 집에 케이크 하나 주는 시대가 아니라, 이 콘 하나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3만 몇천 원 케이크비 나가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거 하나 700원 800원밖에 안 돼. 3만 원 치면 그 아파트 한 줄 다 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퍼포먼스를 만들기 시작하고 홍보도 해주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두 가지 아이디어 줬습니다. 이것도 대박 났고 사무실로 여름에 얘가 휴가를 가자. 아이스크림 통이 직원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박스를 설치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직원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왜 혜태 제과만 오냐라고 혜태 아이스크림만 오냐 나는 빙그레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막 섞어서 들어갔지만 매출액이 얼마 일어났냐면 그 다음에 해가지고 220억이 더 늘어나버린 거예요. 이건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발상을 전환하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고 지금을 만드는데 그 DNA가 전략적으로 옮기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공부하고 뭐 MBA 출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랑을 좀 했고요. 자 오늘 다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두운 얘기입니다. 어두운 얘기. 저 고향이 영덕이에요. 바닷가 영덕인데 옛날에 많을 때는 6만 명까지 있었습니다. 5만 8천만 겨울일 때 기억나는 6만 명 정도 있었어요. 국회의원도 그때는 거기에서 그 울진하고 합쳐가지고 한번 뽑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보험만 영양해가지고 4개가 5개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아요. 자 인구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했던 말 중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다라고 합니다. 이 속도라면. 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86개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제가 선정한 게 아니고 해남부 선정했는데 그 지역에 우리 지역 분들도 들어가 있고 안동도 들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은 34%가 다 60대 노동층이야. 60, 50층. 네? 그리고 만약에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5살, 6살 애들은 바깥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학교 가잖아요. 또. 그죠? 그러면 학교 가고 이런 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만나면 그죠? 90%가 다 어르신애들이야. 그때는 부딪히면 조심해야 돼요. 빽부러지니까 부딪히면 피해야 돼요. 삐삐삐삐 해 울리면서 그냥 30cm 간격에 부딪히면 움직이는 그런 기계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야, 그래서 이제 2070년 되면 50%가 할배들이야.
할매들이야.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수치예요. 수치입니다. 심각합니다. 인구 노령화 시대가.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내가 커피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뭐 이런 자료 가지고 강의는 처음이에요. 사실은 이런 처음인데 여러분들이 나의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오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죠? 대표님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유는 첫 번째 내 DNA가 가만히 있을 성격이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먹고 사는 거 이미지 보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먹고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응? 내가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내가 뭔가 도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사회에 태어나가 이 사회에 어떤 뭔가를 하는 업적을 남기고 싶은 남자의 욕망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런 거 더불어서 살아가는 건데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아. 이것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 또래 만나시면 정말 그야말로 야, 너 좀 쉬어라 라고, 그죠? 만약에 이딴 얘기 맞았으면 자기 기준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분리해서. 아까 나 사장이야.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고용 창출하고 있는 분이야 라고 그 자체가 뭐냐면 잘나서 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DNA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 100세 시대 나의 선택은 뭘까? 꼬부랑 할머니처럼 살아갈 수도 있죠. 그죠? 저렇게 요양원 가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자, 우리가 종교적으로 정말 죄송해요. 종교적으로 불교는 누구죠? 누구를 믿죠? 부처님이 보내셔서 오셨던,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던 중요하지 않아. 오늘 제가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를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했던 그 잠깐 10분 사라진 게 그것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원래 60인가 60 하는데요. 예, 체력 나이는 거의 30대입니다. 여기 지금 못 불러주는데 안녕하세요도 출연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영자 신동엽. 그 왜다가 그 약간 이상한 사람들 가지고 예를 들면 강아지를 100마리 키운다든가 하루에 밥을 8번 먹는다든가 이런 사람들 나가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 예. 그 와이프가 신고한 거야. 그 작가가 온 거야. 진짜 당신 그거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다. 보여달래. 싫다 했더니 근데 보여달래. 뭐냐면 건물 같은 옥상 같은 50층, 100층에서 매달리는 사람이거든요. 가로번호만 남자. 예, 가로번호. 그래서 스위스 알프스 산맥 뒤쪽으로 해가 해외 다니나 그러니까 와이프가 환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가로번호를 해도 안 죽을 수 있는 자신이 있었어요. 안 놓으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갖고 술 먹고 골프 치다가 버디하면 제퍼트 잡고 그죠? 가로도 잡고 아니요, 저거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만큼 100세는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 그죠? 행복지수도 중요한 거예요.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얘기는 재정이야. 대구지는. 그죠? 돈. 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이냐. 그건 일자리니까, 그죠? 그죠? 늘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노후 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삶 중에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게 터치 깊이 하겠지만, 일자리를 통해서 재정과 내 100세 시대의 행복지수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세상 밖으로 꺼내서 자간 잘라내서, 그죠? 비빔밥을 비벼 먹든, 그죠? 뭔가 찌개를 먹든 이 사회를 좀 이렇게 좀 고run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하신 분들은 돈 얼마 예산 잡았다가만 관심 있는 거죠. 이제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일거리입니다. 나하고 결부된 일거리예요. 예? 그럼 어떻게? 나는 나이가 많아서 60, 70인데 그런데 일은 하고 싶어. 근데 하루 종일 붙어가고 일하고 있는 게 어렵고 주 4일, 저 주 4일 근무하거든요. 예? 하루 6시간 근무합니다. 아직까지는 연봉 2억 7천 받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해요. 평생 그래줄 것 같아요? 그래 안 줍니다. 언젠가라도 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아버지가 실수로 2년 넘게 해놨거든요. 정말 최고의 시대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가감이 덩기사인데 내일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5년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언젠가부터
뭔가 좀 그래요. 표현하기 그런데 내가 내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은 뭐죠? 자기가 즐겁게 일하는 것만큼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유선지대 전문가 유 소장님께서는 하루 와서 1시간, 2시간 350만 원씩 받는 강사를 받고 있는 정말 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저기 계신 분이 뭘 그렇게 위대하시다고 그죠? 이렇게 알게 돼서 서리꾸시로 끌려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저렇게 잘 몰라요. 이렇게만 알아. 근데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이 글로벌 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관계의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 생각이 뭐라고요? 생각은 에너지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고수 한번 치자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있고 테니스 좋아하시네. 저도 한 30년 가까이 쳤는데 테니스 오늘 발이 안 된다. 발리를 이 발 그럼 어떻게 벌써 이 DNA가 간접적으로 운동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눈이더라고. 휴가 딱 내가지고 미안 비싼 연락이 야 내가 이런 지가 휴가 산에 가서 사진을 그냥 150장 찍었어요. 찍어가 또 고향에다가 보여줬죠. 친구들. 응? 이 눈처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일하게 살자. 파이팅. 걔들 길게 얘기하면 니나 잘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짧게 줘야 돼. 걔들 맞춤형으로 쫙 해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연대 우리 교육대학원 또 그게 있거든요. 그게 또 다 올려주고 와 끝까지 출근하고 밥 먹고 오니까 비례대표 추천도 들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좋은 생각을 하니까 좋은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어떻게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야.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아세요?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생각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오더라. 그럼 어떻게 인생이 레퍼런스가 좋아지는 거야.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내 가슴에 어떤 꿈을 품고 사느냐. 20대, 10대 누굴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그를 품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정말 그건 제 빼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고 또 세상은 열정적인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평수가 몇 평도 중요하지만 이 당신의 열정의 평수는 몇 평인가도 우리 한번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NDN 방송국의 대표님이 저를 유혹시키고 매혹시키고 저를 감동시켰던 건 뭐냐면 키는 나보다 작은데 내려다봐야 될 키지만 열정과 그죠? 이 지역의 뭐랄까 좀 사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저를 움직였던 원동력이 그 깊이와 폭의 넓이에 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열정을 사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도울 수 있는 짓을 내가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간이 비록 작지만 작은 것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할게 만남의 인연이 더 중요하다. 그 이 인연의 만남을 어떻게 좋은 생각으로, 그죠? 멋진 우리의 하프타임에 한번 멋지게 한번 또 동력이 됐으면 싶습니다. 오늘 짧은 정말 얼떨결에 이렇게 와서 얼떨결에 강의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억될 수 있는 임산철이 됐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일자리 창출 장관님으로 또 유명하고 저희 방송 또 NDN 방송에 고정 출연으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5%를 또 좋은 일에 같이 하기로 했고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임상철 우리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세상에 지죽고 못 살겠더라고요. 아니 저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30년 된 누님이 있어요. 밤 11시에 저를 찾아왔어요. 막 남자 2명 데리고 그래가지고 막 뭐 제품이 뭐냐 뭐 제품 광고 좀 해달라고 방송하니까 그 누님이 소개를 해주려고 한 거야 나를. 그래서 그 제품이 있다가 설명할 겁니다. 근데 아니 보니까 이분 친형이에요. 바로 형님이 밤 11시에 나를 찾아온 거야. 우리 방송하니까 홍보 좀 해달라. 그 누님은 나하고 또 30년 되신 지인이었어. 야 세상에 그래서 이게 인연이더라고 인연. 자
그 유명한 우리 이요셉, 이요셉 우리 웃음치료사 전문, 또 우울증, 갱년기 뭐 이런 다 고쳤어요. 맛배기로 짧게 이렇게 특강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도 출연하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보시고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 살맛 난다는 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좀 전에 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주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행복여행이라는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왔고 웃음치료했던 그 과정이 가장 행복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떠올라 전화를 했는데 이게 통화할 수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저는 웃음치료 들어보셨죠? 네. 올해로 27년이 됐습니다. 27년이 됐으니까 좀 전에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잖아요. 웃음치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웃음치료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꿈에도 없었고요. 암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 있었고요. 저는 상담을 했었어요. 1년에 만났던 암 환자분들이 한 3,000명을 기본에서 만났었어요. 1년에만. 많이 만날 때 10,000명 정도 만났고요. 엄청나게 만났죠.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알게 됐던 사실이 뭐냐면 암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큰 원인은 다 알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가요.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 모르셨던 분 의외로 많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보통 36.5도가 정상이잖아요. 암 환자분들은요 35도, 34도까지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좀 전에 우리 임정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열정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열정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삶에 대한 활력이나 모든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웃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것을 웃게 해줄까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997년도입니다. 27년 전이죠. 그때부터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참 고민하던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뭘 바꾼다고요? 생각을 바꾸자.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전기자동차 그 앞에 본넷 열어본 적 있으세요? 본넷 열게 되면요. 엔진이 없어요. 알고 계세요? 전기자동차는 뭐가 없다고요? 엔진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엔진이 없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 이게 전기자동차의 혁명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3, 40년 전에는요. 걔는 어디에 살았어요? 밖에 살았죠. 지금은요? 집에서. 집에 사는 거예요. 3, 40년에 걔는요 보신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도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걔는 어디 살아요? 사람같이. 식구예요, 식구. 애완견이에요. 반려견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웃음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웃음에 대한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따라합니다. 웃으면 어떻게 웃냐 하면 웃을 일 있어야 웃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죠? 좋은 일이 생길 때 웃는 거예요. 건강할 때 웃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분들이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분들에게 웃으라 그러면 딱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분들에게 웃음이 좋다는 걸 알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TV에서요 다큐멘터리 프로 올려보는데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억지로 웃어도 웃음의 치료 효과, 웃음 효과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90% 이상. 자, 그때부터요, 그 사실을 안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억지로 웃으려고 했는데,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도 웃고 싶은데 웃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이게 제 인생에서 놀라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바꿨어요. 따라합니다. 웃으면 운동이다. 어떤 운동이냐면 체온 올리는 운동이고요. 또 운을 좋아지는 운동, 행복을 갖다 주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아침에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점심 운동할 수 있죠. 그렇죠. 저녁 운동할 수 있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언제나 운동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마찬가지로 웃음이 뭐다? 운동이다. 운동이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웃음은 운동이다. 유산소 운동이다. 생각을 바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그냥 억지로라도 웃기 시작했어요. 왜? 운동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 하. 하하. 하하. 뭐 한 거예요? 운동한 거예요. 바닥을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웃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바닥을 보자마자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 하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벽을 보자마자 운동하는 거 따라해보세요. 하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운동. 사람을 보자 마주보고 운동 마주보시고 따라합니다. 하하. 이러다가 제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진짜 비 오는 날 오해를 받아가지고 저는 뭘 했어요? 운동을 했잖아요. 이거를요 계속 했어요. 계속 했는데 저는 사실 암 환자분들을 도와주려고 시작했던 그 웃음이요 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참고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쑥스러웠어요. 혼자 슈퍼마켓에 못 들어갔어요. 이해 안 되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 손님 있으면 들어가요. 없으면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 이걸 바꾸고 싶어가지고 정말 노력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혈액형이 뭘까요? 혈액형이 뭘까요? A요. 어떻게 아세요? A형이었어요. 이걸 바꾸려고 진짜 노력을 했거든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 도와주려고 시작했던 이 웃음을 계속 웃기 시작했거든요. 100일 동안 웃었어요. 며칠 동안? 100일 웃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웃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웃고 싶은데 그냥 웃었잖아요. 공원에 가서 웃었어요. 여러분 공원에 가서 혼자 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 피합니다. 신고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정말 에피소드가 많아요.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암 환자분들을 웃기 시작했던 그 웃음이요 나를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실제적으로 웃으면요 자신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암 환자분들이 웃음을 전할 때요 나중에 웃음의 방법들을 알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어떻게 웃냐면 웃을 때는요 작게 웃는 것보다는 크게 웃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암과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게요 투병하는 것도 또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따라합니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진짜 자신감이에요. 이 자신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웃으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옛날 장군들이 저기 장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크게 웃었잖아요. 왜?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웃을 때는 작게 웃는 것보다는 크게 웃는 게 좋아요. 따라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정말 잘하십니다. 벌써 배우셨나봐. 두 번째 웃을 때는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최소한 11.6초가 넘어가줘야 돼요. 11.6초가 넘어가줘야 돼요. 그때요. 그때 독소가 나와요. 그때 호르몬이 반응을 해요. 그때요. 우리 몸 안에서 의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11.6초가 생각보다 깁니다. 해볼게요. 저는요 수십 년 동안 웃었잖아요. 뭐 그냥 웃을 수 있거든요. 몸에 완전히 이제 이것이 습관이 됐으니까 한번 11.6초 웃어볼게요. 자 어깨 펴시고 좀 밝게 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하하하하하 11.6초 웃어봅니다. 시작. 아 좋다. 여러분 느껴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따라합니다. 길게 웃으면 숨이 컥컥컥 막힐 때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길게 웃는 게 중요한데 세 번째 웃음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웃을 때는 정말 웃을 때는요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웃어요. 박장대소. 아이고 배야 포복절 때. 아이고 허리야 요절복도. 이때요 안 나가는 병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따라합니다. 웃어 버린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또 하나 웃어 넘긴다. 좀 전에 아까 스트레스가 뭐에 원인이 된다 그랬죠? 암의 원인이 있죠. 암뿐만 아니에요. 당뇨, 고혈압,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인병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린다고요? 웃으면서.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몸을 움직이고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억지로 웃어도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웃는데 짧게 한번 5초 10초 웃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한번 바꾸고 한번 버려볼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몸을 움직여 보시고요. 몸을 움직여 보시고, 자, 발도 움직여 보시고, 발도 움직여 보시고, 손뼉 치시고, 5초만 웃습니다. 시작! 눈을 감아보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코로 한번 숨을 들이셨다 내쉬면 따라합니다. 아 좋다.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 좋다. 아 좋네요. 자, 물 한번 떠보세요. 물어보세요. 기분 어떠세요? 빨리 보세요. 기분 어떠세요? 아 좋아. 안녕하세요. 기분 어때요? 뭐 암이 나간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은요 첫인상에 4초 만에 첫인상이 결정된대요. 제깍 좋다 나쁘다 결정된대요. 근데 이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소래요. 그 사람 미소라는 것은요 난 당신이 좋아요, 난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당신 멋진 사람이네요 라는 그 어느 바디 랭귀지래요. 그래서 미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웃음은요 사실요 웃음이 왜 중요하다? 따라합니다. 웃음은 나에게 미소 지어주는 방법이에요. 최고의 자기 사랑의 표현이 웃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웃을 때는요 이렇게 아니라 옆 사람을 때리면서 웃어. 왠지 아세요? 내가 좋아진 거야. 내가 좋은 거야.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내 기분이 좋으면요 옆 사람도 좋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웃을 때는요 진짜 웃을 때 옆 사람 때리고 웃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냐?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공의 85%는요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웃는다는 우리 한 번만 짧게 한번 할 텐데요. 웃다가 옆 사람 손뼉 부딪히는 상황을 볼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웃을 때 때리라고 했더니 딱이 때리면 안 됩니다. 딱이 때리면 안 되고 손뼉 부딪히면서 아시겠죠? 자, 어깨 펴시고 표정 밝게 하시고 몸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잡아 움직이시고 발을 움직이시고 손뼉을 한번 치시고 한 발 딱 놓습니다. 시작! 옆 사람과 손뼉을 부딪히면서 그렇죠. 자,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코로 한번 숨을 내쉬면서 아 좋다. 다시 한번 코로 한번 숨을 내쉬면서 아 좋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기분 어떠세요? 빨리 보세요. 기분 어떠세요? 기분 어때요? 기분 저렇게 좋아. 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기분 좋을 때는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질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웃음이라는 것이요 제가 암 환자분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웠던 사실은요 불면증 환자가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역이 나빴던 다운되어서 항암이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요 면역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말기 암 환자가 3개월 동안 웃고 난 다음에 암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웃음 치료를 받다가 암도 사라진 경우도 봤어요. 물론 웃음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어떤 기적의 DNA를 깨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가지 더 하고 제가 이렇게 우리 최성화 박사님한테 넘길 텐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암 환자를 말기 암 환자를 100명을 치료했던 원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웃음 치료를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숙제가 나가 그 암 환자를 첫 번째 오게 되면 숙제가 나가는데 따라합니다. 당신이 암이 다 나았을 때를 상상하면서 사진을 찍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찍을까요?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찍는데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이거는 사진 찍어온대요. 다음 날 또 하나 숙제가 나간대요. 따라합니다. 당신이 다 나았을 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거 꿈을 이뤘을 때.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요. 꿈틀의 약자래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꿈들이 없을 때도 많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만들어야 돼요. 이게 꿈이 있냐 없냐가 크게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암 환자분들 들어갈 때요. 낳고자 하는 의지와 꿈이 있는 사람과 삶에 대해 포기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박장님이 과제가 나갔던 게 뭐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따라합니다. 누구나 이 지구를 한번 떠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70, 80 아니면 100세, 뭐 110세를 예를 들 수도 있겠죠. 이 지구를 떠날 때 어떤 표정으로 떠날지 그 사진을 찍어 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근데 보통 두 번째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떠나고 싶으세요? 지구를 떠날 때? 그래서 웃으면 떠나고 싶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요 제가 그 박사님 여쭤봤어요. 그 원장님한테 이거 왜 하냐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숙제를 내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무슨 숙제 뭐예요? 첫 번 다 나았을 때, 이루었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지구를 떠날 때. 두 개의 표정이 똑같아진대요. 미소를 짓게 되고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기도 하고요. 내 삶 속에서 진정에 중요한 것이 무엇을 알아차리고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제가 그때 인사이트를 얻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아까 보신당 이야기 했잖아요. 과거와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진행할 때는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이렇게 모든 사람은요. 애완견 2마리를 키운대요. 그 한 게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선입견 편견을 어떻게 돼요? 선입견과 편견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객관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거나 듣게 된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꿈꾸고 있는 거 있나요?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당신이 꿈꾸고 있는 거 있나요? 있어요. 있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평수를 늘리는 것도 끝 하나 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가 있잖아. 아이가 예를 들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거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거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죠? 딱 물어보세요. 다시 있냐고 있냐고 빨리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 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멋진 분의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주고 이루었다고 아시겠죠? 옆에 있는 분에게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시간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격려의 박수를 치면서 한 번 더 옆에 있는 멋진 분에게 그거 꼭 이루시라고 또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면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제 아내이기도 하고요. 책을 11권 책을 11권 썼습니다. 11권 썼고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책은 머리 패턴이에요. 머리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교보문고 강남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올라왔던 책입니다. 저자시기도 하고요. 또 심리학 박사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선입관 버리시면서 편하게 든다면 참 도움될 것 같고 격려의 박수 줄 수 있겠죠?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카메라 방송 카메라를 바꿀 테니까요. 여기 앞으로 좀 안 되게 의자 좀 돌려놓으세요 이렇게. 의자 이렇게 앞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쪽 앞쪽으로 좀 빼보겠습니다. 제가 그럴 이유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쪽 이 앞쪽으로 오세요. 거기 저기 임성목 의원님 이쪽 앞쪽. 앞쪽으로 앉으세요. 저기 백승미 여기 하얀 의자 앉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방금 우리 남편이기도 해요. 사실 이웃에 저도 몰랐는데 둘이 정말 잘 안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강의 잘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 방송에 우리 존경하는 임상철 이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너무나 귀한 분들 같았어요. 진짜 저한테는 제 인생에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내주신 것 같아서 이 중에 잠이 안 와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제가 방송하는데 임상철 우리 이사님께서 저를 사실 콜했어요. 정말 저 하얀 머리에 막 카메라 촬영하고 그러는데 한번 배작에서 뵀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오라고 해서 갔고 저희 설현철 감독하고 가서 뭐 하는 분인가 이제 확인하러 여의도까지 갔고 또 임상철 의원님이 저를 갖다가 또 알고 싶어서 저희 스튜디오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감독하고 또 이제 방송에 관련된 거 또 가족 다큐, 휴먼 다큐 그거를 제작을 제가 꿈꾸고 있었는데 같이 이제 앞으로 사업도 같이 펼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방송에 우리 운영위원이세요. 이분들이 다 공지했습니다. 우리 임상철 일자리 창출 장관님께서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하실 거라고 다 공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이제 저를 광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요 제품 광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임상철 이사님이 저를 이거를 하나를 샘플을 줬습니다. 제가 발바닥이 약간 좀 저려요. 왜냐면 오랫동안 편집하다 보니까 팔도 저리고 어깨도 저리고 막 이게 저리는 거야. 요즘 이거 바르니까 정말 귀신처럼 났었어요. 이게 약으로는 아니고 건강식품으로 들었더라고요. 이 미국 제품입니다. 100배 이게 정말 잘하실 거예요. 제가 광고를 좀 해달라고 저희 방송 해달라고 해서 앞으로 광고주로 먼저 사실 광고주예요. 광고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이 제품을 제가 또 같이 할 겁니다. 자, 우리 저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뭐 박사님이시면서 베스트셀러 저자면서 우리 김채송화 우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생의 총합은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 아까도 이제 전무님이 마지막에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저는 키가 작은 사람이 알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157인데 제가 사귀었던 남자는 160을 넘은 남자들이 없어. 근데 제일 작은 남자가 저희 남편이에요. 근데 그래 이게 정말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도 한 600억 하시는 네트워크 사장님이 저희한테 지금 코칭을 받고 계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분은 대단하죠. 오히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칭을 하면서 어제 이제 현장에 저희가 현장 가서 당신의 강의 모습을 보고 대표님의 저희가 코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반드시 저 자리에 쓸 거야 라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저에게는 머니 패턴을 쓴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웃음 치료를 통해서 자신감, 자존감, 가족 살리기를 해줬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캐션 마크. 왜 다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가족을 회복시켰는데 뭐 때문에 다시 저렇게 또 힘들어할까? 자식 새끼, 부모, 그 다음에 배우자 딱 이유가 하나예요. 돈이다. 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12번째 책은 돈을 쓴다였어요. 그래서 머니 패턴이라는 책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약해 놓은 게 있는데 2년 지났는데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판사한테 제가 26억을 만들고 나서 책을 쓰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그랬더니 출판사는 저희 하나만 잡아도 이게 수익이 얼만데요. 지식은 여기서 다 나오는데. 그래서 소장님 밀어드릴 테니까 기다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는 쓸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무님한테 그랬어요. 전무님의 생각이 일자리 창출이다 보니까 왜 네트워크라는 거를 일자리 창출로 못 만들까? 가장 좋은 시스템인데 근데 저는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네트워크를 하게 됐냐면 제가 오늘도 태양광 사업에서 1등 하시는 아주 큰 거래처 사장님이 저희 졸업생이니까 저희는 세미나를 2박 3일에 7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에 오면 100명씩 와요. 그러면 현금으로 떨어지는 게 얼마냐? 억 단위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코로나로 팬데믹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로예요. 제로. 수입이 제로. 그러니까 저한테 순간순간 새벽마다 딱 일어나서 내가 뭐 먹고 살지? 저는 생존 욕구가 이렇게 저한테 큰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생존 욕구 앞에서는 이게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희 딸은 미국에 유학 가 있지. 그 다음에 40에 또 하나 낳는데 이 늦둥이가 성악하지. 고등학생 들어갈 거는 엄청 많은데 하루아침에 이 생존이 꺾이니까 뭐 먹고 살지? 제가 그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네, 직장은 내가 1,000만 원 벌어다가 주면 나한테 오는 건 300이에요. 그렇죠? 다 기업이 가져가는 게 오너가. 근데 저희는 자영업만 했단 말이에요. 20년 넘게. 자영업만 하다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자영업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코로나 팬데믹